군부 독재는 무너졌고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1988년 2년차 사법연수생이던 이재명은 판검사와 변호사 중 진로를 선택해야 했다.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먹고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겼다. 흔들리던 이재명의 마음을 잡아준 건 사법연수원생을 대상으로 한 노무현의 강연이었다.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개인적 인연은 없습니다. 딱 한 번의 인연이 있었다면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돈도 없고 경력도 없는 데 가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 그때 강연을 오셔가지고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이런 명확한 지침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과감하게 26살에 변호사 개업을 해서 소위 아주 작게나마 인권운동, 노동운동 지원을 하면서 시민운동을 해봤습니다. 결심했으니 지체할 필요가 없었다. 이재명은 이천으로 향했다. 경찰의 감시를 피하려고 다른 이름의 간판을 내건 노동법률상담소에서 그는 노동상담소장의 역할을 2년 동안 해냈다. 제2의 고향 성남시에도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그때 이재명의 나이는 26이었다. 그 87년도 군사독재 하에서 판검사가 될 수 있음에도 그 길로 가지 않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그 소년 노동자 출신의 연수생이 바로 그 동네 가서 변호사 개업해갖고 일구 한 대에 그 길로 갔다는 거, 전 그걸 높이 평가해요. 제가 이재명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건 딱 그겁니다. 1989년 이재명은 여공들의 변호를 맡았다.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해 위장 폐업하고 여공 200여 명을 해고한 사건이었다. 이재명은 승소했고 노동자 전원이 복직했다. 그에게 이 사건은 각별했다. 20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법정에서 울면서 그런 이야기 할 때 본인도 그렇게 가슴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여동생도 그 시기에는 성남공장에서 그 봉제공장에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같은 느낌들이 들었겠죠. 굽은 왼팔이 서러워서였을까? 이재명은 산재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공장에서 오른팔이 잘린 필리핀 노동자가 찾아왔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지만 이재명은 포기하지 않았다. 1년을 다툰 끝에 산재 처리를 받아냈고 상담하려는 노동자는 더욱 많아졌다. 무료 상담이라 해서 허투루 하는 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상담을 하다가 이제 막힐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예 따로 약속을 잡거나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전화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무료 상담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저명이 얘기했죠. 아니 무료 상담인데 꼭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이 문제를 모르고 해답을 못 찾아주면은 저 사람은 어디 가서도 답을 못 찾을 거다.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된다. 그럼 변호사로서 양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남의 대형 병원 2곳이 잇따라 문을 닫았다. 지역에선 공공병원 설립운동이 일었다. 이때 이재명은 시립병원 추진위원회 대표를 맡았다. 그것이 그의 정치 인생의 출발점이었다.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빠르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시민들의 삶 속에서 그 삶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고 본인이 제일 잘하는 성남 여기서 하자. 기회는 2010년 찾아왔다. 전 성남시장의 부패가 드러나자 시민들은 변화를 원했다. 그 열망을 담은 한 표 한 표가 이재명을 이끌었다. 성남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경기도와 여주시가 5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그는 독보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산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중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교복을 무료로 지급하는 무상교복 정책이다. 그 나라에 사는 하나하나 개인의 인권, 행복 추구권, 국가가 그걸 최대한 보장하기,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헌법 10조예요, 10조. 그래서 따지고 보면 성남에서 했던 것들이 헌법 10조를 확대해가는, 실현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수십 년간 불법으로 점유됐던 계곡도 경기도지사가 된 이재명은 특유의 추진력으로 정비에 나섰다. 철거해야 할 불법 시설물은 12,000여 개. 생업이 걸려있는 만큼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상인들이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있었다. 뭐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쿵 눌러 쓴 양반 하나가 요 백운계곡 전체를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하니까 여기 조합원들은 아니, 저 사람 저 무슨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해서 이제 제가 조합장이니까 그분을 찾아간 겁니다. 당신 누군데 여기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러느냐 하고요 말씀을 드렸더니 나 이재명입니다. 제가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고 자기 개인 승용차 가지고 옆에 뭐 수행원도 없이 응? 혼자서 운전하고 혼자서 사진 찍고 그래서 야, 그 열정이 대단하구나. 참 다른 사람이랑은 좀 이런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구나.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재명의 행정은 불도저식의 일반적인 행정 절차 집행이 아니었다. 계곡 상인들과의 간담회는 수차례 열렸다. 서로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견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였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을 일부러 포진시키는 것 같아요. 찬성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존중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일부러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그걸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상대방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의 생각을 바꾸는 데에서 주저함이 없으신 편이에요. 그 결과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우후죽순 들어섰던 불법 시설물이 대부분 사라졌다. 그가 말하던 시민을 위한 행정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